중동의 강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대립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질 것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만큼 사우디가 사실상 핵 개발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잠잠했던 중동에 정말 핵폭탄급 이슈가 터져나온 셈인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핵 개발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하던 미국이 사우디에는 강경 대응 대신 유화책을 들고 나와 설설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복잡한 중동의 여러 정치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의 주요 강국이 얽혀있는 중동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군이 내전을 피해 탈출한 에티오피아 난민을 조직적으로 학살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기관총까지 동원된 이 무자비한 학살극에 최소 655명에 달하는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경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 반드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인데요. 하물며 한 나라의 정부가 조직적인 학살극에 개입했다는 건 전 세계가 경악하기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경우 시민사회에서 아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단교를 요구하는 여론이 생길 정도로 커다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미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8월 26일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가 무려 지난해부터 사우디 당국이 난민들을 향해 총격과 폭격, 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티그리아 인민전선이라는 독립세력과의 내전이 막 끝난 직후라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내전 국가인 예멘을 지나 사우디아라비아로 탈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살한 이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었던 셈입니다. 이 소식의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으나 어쨌든 자유세계의 대표로서 겉보기로나마 정의로운 척을 하던 미국이 대놓고 사우디의 악행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중성을 질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차례 방문하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안보 협력을 한미, 한일 동맹 수준의 견고한 지역 동맹으로 확장하자는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일으킨 국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강경한 정책을 폈던 전례와 비교하면 굉장히 의아한 행보인데요. 그러나 중동의 정세를 알면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은 크게 네 강국의 각축장입니다. 첫째는 튀르키예입니다. 한때 오스만 티르크 제국으로서 중동 전체를 지배했던 경험이 있는 튀르키예는 중동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강국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기술 도입 생산한 T1호 프루트나 자주포가 투입된 곳도 중동 진입을 위한 나들 목욕하를 하는 시리아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을 소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시리아 정부를 대신해 일대를 튀르키예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리아 일대에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어 전면적인 침공을 하지 않았으나 러시아군이 물러난 지금은 지진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군사력을 시리아 인근에 집중시켜둔 상태입니다. 그 증거로 지난 6월 11일 튀르키예 정부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 독립 세력인 쿠르드 인민보호군 YPG의 간부 2명을 포함한 7명의 YPG 대원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입니다. 무려 4차례에 이르는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중동의 강자로 떠오른 이스라엘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이집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동 국가들과 사이가 나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 자국 안보를 수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을 통한 안전보장은 적대적인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순간 그 수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지역 강국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료한 이란에 대한 공세에 매우 적극적인데요. 10여 년 전에는 사이버 무기 스톡스넷을 활용해 이란의 핵발전 시설을 무력화했고 최근에는 3월 30일과 31일, 4월 2일 시리아 각지의 친이란 민병대기지와 이란군 주둔지를 폭격하는 적극적인 공세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으나 미국의 중재를 통해 반이란 연합을 논의 중입니다. 세 번째는 이란입니다. 1980년대 있었던 이란 종교혁명 뒤로 이란은 쭉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반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에 반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은 채 핵개발에 매진 중입니다. 오바마 정권 시절 핵협상을 통해 핵개발과 경제제재를 맞교환하는 핵협상이 진행됐으나 트럼프 시절 이 협상이 깨지며 현재는 핵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 적대적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앙숙관계를 청산하고 대이란 연합을 구상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는 않습니다. 핵협상이 깨진 이후 이란은 주변국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일변도로 나서며 자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벨트에서 군사활동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 정부의 행보에 경제제재로 큰 타격을 받은 이란 민중이 대대적인 혁명봉기를 일으켰으나 총기까지 사용한 이란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결국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거두인 이란과 대비되는 수니파 세력의 맹주입니다. 수니파 근본주의자들의 총본산이기도 한 곳으로 21세기 최악의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란과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란이 예멘 반군을 지원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직접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사이가 나쁘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개발을 하는 것에 말 그대로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중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의 핵개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인데요. 이처럼 중동의 4개국은 서로 얽히고 얽혀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핵을 개발하겠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사우디의 핵개발 주장에 대해 안보협력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상황이 아무리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개발은 명백한 핵확산이며 핵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계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핵도미노 때문입니다. 핵도미노는 말 그대로 도미노가 무너지듯 핵이 퍼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하면 그 인근에 있는 나라가 자극을 받아 핵개발에 나서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러니 미국이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동북아입니다. 현재 동북아에서 핵을 완전히 보유한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는 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을 믿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핵개발을 지향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는데 성공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북아 최약체였던 북한이 핵 하나로 손꼽히는 군사강국이 되자 주변국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안보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북의 핵이 고도화됨에 따라 북핵을 조기에 제압하기 위해 킬체인을 구상하는 한편 여차하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고성능 고위력 미사일의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7번째 SLBM 개발국이라는 위명 뒤에 바로 이런 사정이 숨어져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핵도미노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가 핵을 갖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 자주국방이 완성된다는 것인데요. 동의합니다. 핵무기의 완전한 확보야말로 자주국방의 완성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핵을 갖는 게 우리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사용 후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고 정교한 로켓 기술을 보유한 일본 역시 핵 개발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 역시 핵 보유를 추구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핵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핵전쟁의 위협에 빠지게 만드는 우행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좋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핵을 보유하면 강대국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어차피 북에 핵위협이 있는데 핵위협이 조금 더해진들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만의 뒤를 이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가 핵무장을 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가 핵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확률로 여러 국가 중 한 국가가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무력을 사용할 겁니다.
IAEA 같은 핵 확산을 방지하는 기구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니 연쇄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핵전쟁에 의한 지구 멸망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 개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인근의 모든 국가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핵 개발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강한 경고를 보내는 대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핵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한국과 일본처럼 핵우산을 보장하고 사우디를 중동의 카운트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이란의 핵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없는 미국이 내놓은 고육책입니다. 하지만 이 고육책은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가치동맹의 붕괴입니다. 미국은 기존까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기본적인 외교 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가 아닌 국가와는 협력하더라도 그 한계를 정해놓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은 예외입니다. 핵 확산을 차단하고 나아간 미국의 적대적인 이란,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지역 강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미군 주둔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달리 말해 기존의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민주국가들의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미국을 과연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핵우산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되려 핵우산의 확실한 보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핵 개발을 하자니 핵 확산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게 분명합니다. 북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핵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절대가치라 믿었던 민주주의와 정의의 동맹이 힘이 논리에 위태로운 지금 대한민국이 내리는 선택이 최선의 한없이 가까운 결정이기만을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